자, 거꾸로 수업 오늘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아쉽게 수업을 사전에 제대로 듣고 오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또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반드시 그 수업 전에 사전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현재 시간이 본 수업 시간이 아닌 사전,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듣는 그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 156쪽부터 161쪽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몇 단계로 이루어졌었죠? 네, 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5단계가 정치 과정이 이루어졌었죠.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우리가 5단계의 정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면 정치 과정을 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여러 가지 이익들, 여러 가지 다원적 이익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다. 그래서 이익이 표출되는 단계다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익이 그렇죠. 모아지는 단계, 집약 단계다라고 했었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모아진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단계죠. 그래서 정책 결정 단계. 그다음 네 번째는 만들어진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단계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다? 아니다. 정책 집행을 했으면, 자,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자, 평가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익 표출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 과정의 5단계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각 과정, 이익 표출부터 평가까지 각 과정에서의 어떤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참여자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오늘 수업에 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 자, 주인되는 역할,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자, 과연 그럼 민주시민으로서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치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주체란 정치 과정에서 앞에서 봤던 우리 5 과정이 있었죠. 자, 이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하고 우리 과거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민주주의가 왕이나 귀족에 의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참여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정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주체와 당연히 이거랑 반대되는, 그렇겠죠, 비공식적인 주체로 나누어집니다. 자, 공식적인 주체하고 비공식적인 주체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은 공식적이다,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공식적인 주체, 원래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그래서 공식적인 주체란 국가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공식적 주체는 이거랑 반대가 되니까 국가 기관이 아닌 나머지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가 기관. 여러분들은 이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앞단원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은요, 한 곳에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놨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나시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을 나누어 놨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 권력 분립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 권력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자, 세 가지 권력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법을 만드는 권한, 네, 법을 세운다라고 했었죠. 입법권. 자, 그리고 법이나 정책을 만들었으면 직접 행동, 움직여야겠죠? 집행권. 자, 그리고 이 법이나 정책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자, 어기는 사람, 법이나 정책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권이 있었어요. 자, 입법권은 어디서 가지나요? 법을 만드는 곳, 그렇죠? 국회에서 가져요. 자, 집행권은 어디서 가지나요? 실제 정책을 집행, 운영하는 기관은 좋습니다.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죠. 정부가 담당을 합니다. 자, 사법권. 네, 법이나 정책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한다 그랬거든요. 어디서 하나요? 처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봤듯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행정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그리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공식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 정부, 법원 각각의 역할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주체는 무엇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비공식적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론, 언론, 정당,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될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대표적인 비공식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먼저 여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여론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론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 명이죠. 자, 이 5,500만 명의 국민 하나하나 개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이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국민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론이 되겠습니다. 자, 언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상황들을 전달을 해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자,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책이나 또는 정치 과정에서 그 의견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언론이 보도가 된다면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은 항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주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정당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당이 맞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정당을 이야기하죠. 자, 이 정당들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정권을 획득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거나,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정당에서는요, 여론을 잘 다져요. 이것을 정책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만들고 다지고 꾸며서 정부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비판도 하고요,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비공식적 주체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둘 다 이제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자, 이익집단은요, 자기 집단의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익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택시 단체, 택시 기사 단체, 또는 뭐 전국 주유소 운영자 모임, 주유소 운영자 모임도 있고요. 왼손잡이 단체도 있어요. 또 미용사 단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만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요. 직업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자, 그와 함께 정치 참여 기회도 예전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집단을 결성해서 국가에 자기의 이익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익 집단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왼손잡이 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이건 뭐건 문이건 다 너무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다. 우리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 그러면 왼손잡이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 자, 이렇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요, 각종 이익 집단이 우리랑 안 맞는데요, 우리 집단하고도 잘 안 맞는데요, 자,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과는 충돌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도 그랬고요, 택시 노조가 다 집단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달지,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서 또 운송사업에 차질이 생긴달지 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과는 분명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익 집단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랄지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과 손을 잡고 부정부패가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을 잘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이익 집단은 반드시 필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시민단체는요, 공공의 이익, 자,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환경 보전이랄지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인권 문제나 환경 보전 문제와 같이 나 이외의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국가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우리가 시민단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영리성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추고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시민단체까지 해서 비공식적인 주체를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정치 주체들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치 주체로서 이 집단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왜 참여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무관심하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권력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내 스스로 나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치에 참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6월 4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를 했었지만 약간 그에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왔었죠. 시민들이 정치에 좀 회의감을 느끼고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치 참여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자세로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자,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좋은 법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실제로 정치 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본 수업 내용에서는 이 정치 주체의 구체적인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